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죠? 저는 뭐 날 그대로 전하는 우리 빨간맛 팀장 양세준 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1팀 김태민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실 것 같은데 뭐 근황부터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아, 요즘 월 말이라서 일도 좀 많고 해서 좀 아침에도 지금 일을 많이 하다가 왔는데 컨디션은 사실 라이브하게 최적화된 상태고요. 정말인가요? 아, 그럼요. 팀장님 좀 어떠실까요? 라이브 저는 뭐 그러더라고. 화요일이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뭐 항상 뭐 힘이 넘치고 항상 뭐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삶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파이트 넘치시는 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오늘 뭐 쇼핑 검색 광고 관련돼서 뭐 주제는 올라왔겠지만 뭐 실제로 한번 어떤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광고주분들께서 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질문을 공통적으로 주신 것들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쇼핑 검색 광고 Q&A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이제 궁금증 해결하는 방향으로다가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좀 근데 질문 많이 하시죠. 광고주분 특히 쇼핑 검색 광고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좀 어려워가지고 막 이것저것 질문하시는데 또 명확한 답도 없어요. 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질문들을 좀 추려 오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품질 지수 올리는 법 아니면 뭐 전환율, 클릭률, 뭐 노출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또 되게 어려운 영역을 또 그럼요. 가져오시게 그럼요, 또 되셨네요. 여러분 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일단 나는 쇼핑 검색이 싫어 나는.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품질지수 올리는 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품질지수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면 품질지수는 좀 클릭률 아니면 뭐 소재와의 연관성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좀 전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좀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품질 지수가 이름 자체로 품질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가 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런 네이버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클릭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클릭률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맞아요. 품질 지수가 이게 사실 네이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런 딱 명확한 지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좀 많이 활동해보고 많이 광고를 집행해본 결과 뭐 대략적이겠지만 보통 노출수 대비 클릭수 대비 뭐 전환수, 그리고 뭐 클릭하고 들어와서 뭐 체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반성률이나 이런 것들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클릭수랑 전환수 가 좀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싶긴 한데 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품질 지수로 이름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떨어지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올라가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막 항상 말씀드리지만 품질 지수가 막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막 7칸이라고 해서 막 정말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막 광고고 막 2-3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광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만 좀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것 뿐이지. 근데 뭐 분명히 중요한 지표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아까 유입 노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유입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출 매체 설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노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에 노출을 줄이면서 클릭률을 좀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까 클릭률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면 그런 유입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키워드가 사실 쇼핑 검색 광고는 막 다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상품명에서 이렇게 막 랜덤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는 되게 웃긴 게 음식을 판매하는 데인데 키워드가 막 화장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제외 키워드를 걸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막 이런 게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뭐 흔치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제거를 해주셔야 품질 지수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외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서도 계속 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클릭률 올리는 법입니다. 오, 이 방법이 있나요 이게? 사실 클릭률 올리는 법은 뭐 크게 나누면 사실 소재적인 부분에서 확장 소재나 이런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매체를 설정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쇼핑 광고도 검색 광고잖아요. 맞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 검색 광고는 클릭률을 올리는 게 막 정말 막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 그런 전략 막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상품과 이런 소재 이미지와 이 키워드들이 얼마나 잘 매칭이 됐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잘 들어가져 있는지, 이런 걸로 좀 많이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글자 하나, 키워드 뭐 글자 수 하나, 아니면은 들어간 확장 소재에 정말 이런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것들이 좀 클릭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릭률을 올리려면 이제 뭐 파워링크 그 썸네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벤트, 문구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런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그 사실 저는 그 들어가는 창자의 고통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들 뭐 1순위 노출되는 경쟁사들이나 2순위 노출되는 경쟁사들 좀 보고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저희 것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잘 이렇게 막 크게 뭔가 이런 크리에이티브적인 게 안 나올 때는 벤치마킹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100% 똑같이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이런 그런 흐름들을 포함해서 저희에 맞게 다시 리빌딩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릭률은 사실 막 한순간에 뚝딱뚝딱 오르진 않아요. 이게 계속 노출량도 어느 정도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잘 이게 매칭이 됐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클릭률은 막 단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외 키워드 넣는 기준입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제외 키워드를 일단 관여가 전혀 없는 것들은 다 꺼버립니다. 제외 키워드 다 넣어요 그냥. 혹시 예시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스킨케어를 판다고 칠게요. 뭐 스킨 로션을 판다. 그러면 스킨 로션 이런 건 뺍니다. 스킨 로션 이런 거 다 뺍니다. 다 뺍니다. 이런 걸로 검색이 돼서 전환이 된다. 이거는 정말 과금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거를 꼭 잡아야 되는 뭔가 그런 목적이 있으시거나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좀 고집이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많고요. 뭐 실제로 뭐 땡땡땡 스킨 로션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뭐 촉촉해지는 뭐 스킨이라든지 뭐 보습 잘 되는 로션이라든지 뭐 보습 뭐 로션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되고, 이건 뭐 제가 그냥 대표 키워드로 그냥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 근데 이 외에도 막 경쟁사 명이 들어가거나 다른 상품명이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화장품 아니면 뭐 그냥 코스메틱, 심지어 막 색조 화장품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은 거의 다 제외를 하고 저는 사실 1차적으로 파워링크를 먼저 진행합니다. 네. 파워링크를 진행을 해서 여기는 키워드를 저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키워드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키워드들만 쇼핑 검색에 넣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효울이 아니라 효율이죠. 그죠, 효율이죠. 그래서 파워랭크로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만의 기준을 잡습니다. 클릭률이 높거나 전환율이 좋거나 뭐 아니면 뭐 정말 노출수가 많거나 막 이런 키워드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이 애들만 쇼핑 검색 광고에 해당 상품에 이 키워드를 좀 넣었습니다. 일단 파워링크에서 1차 검증을 마치고 쇼핑 검색에 등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팀장님 말씀처럼 파워링크에서 좀 효율이 있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그 키워드별로 따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쇼핑 검색을 진행하면서 전환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따로 빼서 그걸 좀 더 키워서 좀 효율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리고 광고주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그 제외 키워드에서 그룹단과 소재단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제외 키워드를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답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저는 이제 광고는 일단 무조건 최대한 마지막 상태로 쪼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실 그룹에다 넣으면 그 소재에 들어가 있는 사실 중복되는 키워드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상품 그런 카테고리구나 라인군이 비슷하면 그 키워드를 전부 다 제외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는 이 한 개에 해당 소재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소재단으로 제외 키워드를 거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항상 이거는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가 다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저희처럼 항상 업 자체가 이렇게 광고 세팅하고 만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말 이거 소위 말하면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노가다를 띈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상품이 많은 경우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쵸. 쇼핑 검색은 제가 봤을 때는 파워링크보다 쇼핑 검색은 리소스가 최소 10배 이상은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쪼개서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쪼개시는 게 가장 베스트. 쇼핑 검색하고 제외 키워드 넣으실 때 항상 꼭 기억하세요. 소재로만 제외 키워드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물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단이나 그룹 단 가리지 않고 사실 한계치가 있어요. 70개가 사실 맥스멈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단을 먼저 하시고요. 70개를 먼저 채우시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좀 더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그룹 단에도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을 올리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제외 키워드는 저는 그냥 70개 다 치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저도 왜냐면 너무 막 아니 네이버가 나쁜 놈들 항상 말하지만 네이버가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만들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약간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죠. 네. 다음으로 이제 전환율인데요. 사실 이커머스 업계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전환율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환율 같은 경우는 좀 클릭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상세 페이지나 이제 아니면 리뷰 수 같은 것들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환율이라 저는 근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전환율을 올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매체에서 제가 라이브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제 개인 영상 찍을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쇼핑 검색 광고가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어렵습니다. 진짜 맞아요. 어렵고요. 전환율도 막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딩화가 되어 있거나 정말 상품의 정말 가치가 정말 다른 어떤 경쟁 업체보다 정말 뛰어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전환율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이 키워드의 문제가 가장 1차적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네네. 저는 2개 이상 등록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소재. 절대로 2개 이상 키워드를 등록하지 않아요. 왜냐면 키워드가 많아지게 되면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어디 키워드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얼마가 입찰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나랑 매칭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등록되지 않으면 굳이 쇼핑 검색 광고를 고집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은 저는 1차적으로는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축소해라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소를 하면 그럼 내가 더 들어가고 싶은 키워드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룹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룹을 많이 만드셔서 똑같은 소재를 넣고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잡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도 좋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클릭률도 좋아지고요. 품질 지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환율을 올리는 법은 상품, 어떤 상세 페이지, 리뷰, 찜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무슨 스마트 스토어에 무슨 등급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이거라고 봐요. 이게 근데 가끔 광고주분들이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하면 꼭 한두 개씩 팔려요. 맞아요. 희한하게 한두 개씩 진짜, 팔립니다. 근데 그게 마치 팔리네? 이거는 효과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광고 비용을 증액해 봤자 혹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 봤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잡아놓지 않는 한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이 자체만으로 효율을 올린다는 건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상품에 대한 먼저 메리트가 갖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어쨌든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그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이제 상세 페이지의 이제 메리트들 예를 들어서 리뷰가 녹여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고서 저는 구입을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같은 소비자들도 같은 입장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건 먼저 갖춰진 이후에 조금 기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뷰나 이런 거 찜수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거 저는 리뷰나 찜수는 약간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노출되었을 때 위아래로 좀 확인하고 노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좀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시는 그쵸, 걸 좀 그쵸.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게 진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노출이 적은,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맞아요, 꼭 계세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좀 노출이 아예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네이버에 좀 검색을 했을 때 그 카테고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만두라고 하면은 좀 만두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에 좀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소 카테고리에 좀 잘못된 거라고 하면은 그걸 수정할 수 있지만 대 카테고리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상품을 자체를 삭제를 하시고 재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때문에 이제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저도 거의 모든 광고주분들이 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다 카테고리입니다. 한 99%는 카테고리의 문제고요. 맞습니다. 이게 대중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랑 중은 잘 안 틀립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 잘 안 틀리고 마지막 카테고리에서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신발이다. 그럼 신발은 막 운동화도 있고 막 스니커즈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막 런닝화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약간 애매한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쵸. 야, 이 신발은 약간 스니커즈 같기도 한데 약간 런닝화도 돼. 약간 그쵸. 이런 애매한 경우들. 이런 경우가 틀려서 그 해당 키워드가 안 잡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쇼핑 검색에 가서 해당 키워드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올라와 있는 다른 애들의 카테고리를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대중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소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른 이유의 문제로 만약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건 열어봐야 됩니다. 쇼핑 파트너 센터나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센터나 이런 데를 다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 99%는 카테고리군의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웃긴 게 이 네이버 새끼, 죄송합니다. 이 네이버 이것들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 네이버 이것들이 꼭 카테고리를 또 갑자기 하다가 바꿔요, 막 중간에. 뭐 그렇다고 막 공지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카테고리 바뀌고 새로 생기는 카테고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뭐 물론 네이버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봐라. 그쵸. 자꾸 우리는 바뀌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광고를 하시는 입장이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져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열받거든요, 이거. 열받아요, 이거. 뭐야, 이거 왜 바뀌었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쵸. 물론 매일 보지만, 매일 봐도 바뀌어 있으면 또 저희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가 만약에 최초 카테고리가 잘못돼서 상품을 삭제하다 다시 등록하고 삭제하다 다시 등록하면은 또 계정이 막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네이버 이놈들이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이놈들이 나와서 문제예요.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이놈들이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파트너 센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EPURL, DBURL 이런 것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를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하실 광고주분들께서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광고주분들도 많이 공부하셔서 이런 저희처럼 대행사나 이렇게 이용하실 때 얘기가 통하시는 분들이랑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쇼핑 검색광고 잘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정말. 뭐 물론 다른 매체나 뭐 메타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같이 쇼핑 검색 광고랑 병행했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쇼핑 검색 광고 진짜 많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99%는 카테고리의 문제일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1%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그냥 대행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그게 가장 빠릅니다. 못 찾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주마케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연승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마케터분님께서 이제 키워드 광고 예산을 늘리고 싶은데 좀 키워드 발굴이 너무 어렵다. 좀 팁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혹시 사실 키워드 잡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찾는 게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시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라고 하죠. 그건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냥 막 일반적으로 뭐 아마 뭐 여기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 랩을 쓰니 뭐 광고 키워드 도구를 쓰니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쓰지 않고
저만의 그런 가지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관 검색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 검색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키워드에서 다시 나오는 가지들, 또 거기서 검색해서 또 나오는 가지들, 또 나오는 가지들,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하고요. 그거를 그냥 다 넣는 게 아니라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 저는 사실 가장 베스트는 자연 유입 키워드를 제일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자연 유입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고 본다면, 뭐 제가 뭐 영상 많이 찍긴 했지만 GA4에서 많이 봅니다. GA4에서는 매체사별로 자연으로 들어오는 유입 키워드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세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연 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를 볼 수 있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필터를 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세팅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웬승이님께서 이제 쇼핑 검색으로 1 예산을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산은 한 10억 정도 잡으시죠.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광고주분께서 생각하시는 마케팅 광고 비용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KPI나 혹은 상품의 키워드의 입찰가에 따라서 얼마를 잡을지가 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를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케터들은 다 이상한 애들입니다. 얼마 쓰세요 라고 하시는 애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소위 말하는 거르시면 좋다. 뭐 100만원 쓰세요, 뭐 200만원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광고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쇼핑 검색으로 1 예산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로 하시는데, 사실 그 저예산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고민을 좀 하세요.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파워링크는 사실 니즈에 따라서 들어오긴 하지만 좀 이제 그런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좀 쇼핑 검색보다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명도 딱 그 직관적으로 보이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 아니면 뭐 가격적인 부분도 디테일 나오는데, 파워링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파워링크는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쇼핑 검색을 먼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쇼핑 검색 광고는 이거는 광고주가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쓰려고 합니다. 저희 제품 단가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입찰가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라고 했을 때 결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니면 같이 의견을 나누거나,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입찰가 부분인데요. 사실 광고주분들 입찰가 진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 무조건 시켜야 되는지. 하지만 좀 예산이 부족하신 광고주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 주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입찰가를 올리면서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혹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 상위 노출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 쇼핑 검색 광고는 통합 검색으로 들어가면 최대 2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광고에. 상위 노출을 하면 뭐 1등, 2등, 3등 뭐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통합 검색에서 들어가면 1등하고 2등은 광고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걔네는 구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클릭합니다. 무조건 클릭하기 때문에 굳이 1, 2등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대체적으로 좀 브랜딩을 잡고 싶거나 뭔가 욕심이 많거나 예산이 좀 그래도 넉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위 노출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만 굳이 그렇게 1, 2, 3등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좀 이렇게 브랜딩화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막 구매가 무조건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난다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그냥 대행사들의 그냥 어떤 마케터들 사이에 그냥 도는 소문이거든요. 이 광고를, 쇼핑 검색 광고를 보면 위에 상위 한 뭐 1개에서 최대 한 4개, 5개까지는 광고 형태로 나오고요. 그 밑에 애들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으로 노출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럴 때 자연으로 노출되는 애 바로 위에 있는 애가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뭔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굳이 상위 노출을 고집하려면 그쪽에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저희는 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구자에서 입찰 경쟁, 즉 비등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잡으시려면 그쪽을 잡으시는 게 좋고, 그 위로는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적으로도 한정돼 있으면은 좀 이제 물론 상위 노출 좀 충분하시다고 하면은 상위 노출 시키는 거 정말 괜찮긴 한데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키워드들이 다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좀 감당이 안 되는 가격에 좀 입찰가가 가진 키워드를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을 좀 중점으로 운영하시는 업종들은 사실 어려워요. 저예산으로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노출 위에 그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광고주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광고주분들한테 가감 없이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쇼핑 검색 광고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가감 없이 얘기합니다. 되게 냉정하시군요. 좀 예산이나 이런 거나 상품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좀 차라리 이 예산을 쓰느니 좀 다른 방향성을 찾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광고주분들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의견이 좀 대립이 될 때가 많죠.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쇼핑 검색을 하면 꼭 한두 개씩 팔려요. 꼭. 그러니까 자꾸 광고주분들은 이걸 더 믿어버리고 하니까 또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쵸.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이버가 나쁜 놈들이에요. 네이버가. 그래서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와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쇼핑 검색 광고만 진행을 하고 있는 패션 업종입니다. 우선 저희 제품이 너무 많은데 거의 80여 개 이 제품들 모두 쇼핑 검색 업로드가 좋을까 관리가 쉽지 않았어. 사실 저도 이런 업종들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패션 업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맨투맨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맨투맨 같은 경우는 뭐 기모 맨투맨도 있고 뭐 회색 맨투맨, 뭐 색깔별로 나눌 수 있겠죠. 뭐 그런 맨투맨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뭐 등록을 한다 가정하에 다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그 키워드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사실 타 경쟁사들보다 우리 제품들의 회색 맨투맨, 기모 맨투맨 이런 이제 상품들이 우리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입찰가도 의미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비 누수가 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주력 상품들 그리고 리뷰가 많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가져가는 편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이거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광고주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하고 계시면 모든 제품을 다 잘 팔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맞습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막 패션 업종이니까 막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 봐도 모든 제품이 다 잘 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즌 이제 가을이 됐죠. 이미 날이 많이 선선해졌고 지금은 사실 겨울 시즌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시즌에서 밀만한 것들 아니면 혹은 이번 시즌에 혹은 이번 겨울에 올 겨울에 좀 이런 제품을 밀겠다라고 하는 상품들 1개, 2개 혹은 많아봐야 3개 이하로 해서 그 제품들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나머지 80개 제품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만 광고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제품을 다 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즌에 맞거나 뭔가 아니면 우리가 좀 밀려고 하는 제품들 혹은 뭐 어떤 기획이나 이벤트성을 가진 제품들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사님 질문인데요. 이제 쇼핑 검색을 할 때 랜딩 페이지를 자사몰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쇼핑 검색할 때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사몰이 좋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간단하게 결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요. 자사몰이라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복잡해요. 그래서 자사몰이 좋은지 뭐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지 요거를 2개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하는 걸로 좀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긴 해요. 랜딩 페이지가 자사몰로 걸리는 경우는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맞아요. 좀 큰 데나 이런 데 아니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간편하고 그것들을 다른 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쇼핑 검색 광고는 소비자가 로그인 상태로 광고를 클릭만 해도 네이버 페이가 일정 금액이 제공이 됩니다. 이게 일정 그거를 횟수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네이버가 그냥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좀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글쎄 아직까지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사몰도 네이버페이가 뭐 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는 자사몰이라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그 결제를 할 때 좀 간편해야 사실 결제하기도 쉽잖아, 그 마음에도 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해서 뭐 자사몰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이 안 나와서. 이거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광고는 그래요.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을까요? 이게 수학처럼 딱딱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공부하고 항상 배워가야죠. 맞습니다. 뭐 다음으로 이제 저예산을 가지신 이제 광고주분들 운영법인데요. 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좀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한적이게 운영을 해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타겟팅 부분을 좀 이용하는 편인데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 안에 보시면은 타겟팅 부분이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령 타겟팅 아니면 뭐 시간대 타겟팅 아니면은 뭐 요즘 뭐 오디언스 해서 이제 그 구글처럼 그 잠재고객 세그먼트 이런 게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그래도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는 시간대에 그 예산을 좀 집중해서 좀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좀 노출을 제한시키면서 좀 의미 없는 광고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좀 집중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예산의 기준은 좀 다르긴 하겠네. 그쵸. 하겠지만 각각마다 저는 저예산은 웬만하면 쇼핑 검색 광고는 진행하지 않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굳이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대리님이 말씀하신 데처럼 최대한 쪼개놔야 되고요. 쪼개놔서 과금이 최대한 덜 나게끔, 노출 수는 좀 적어도 그래도 클릭 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딱 맞는 어떤 세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효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로아스로 치면은 한 200%에서 한 300% 사이만 나와도 아 괜찮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에서 200 좀 너무한가? 그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굳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ROI로 봐도 한 170에서 200% 정도면은 마이너스는 아니실 거라,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정도만 기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로아스 기준이 아니라 ROI로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뭐 할 말 다 드리니까요. 사실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좀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광고를 막 이것저것 하는 게 다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요새 막 광고주분들은 뭐 미디어 믹스 워낙 받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맞습니다. 뭐 드리는 거야 드리죠. 근데 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물론 광고주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냉정한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맞아요. 근데 다만 잘 이렇게 막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본인들의 어떤 본업이 아니시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사실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룹 세팅하는 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나 이제 키워드별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팀장님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실까요? 디바이스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눠놓고요. 제가 앞서 조금 스포를 했는데 저는 그룹당 소재 1개, 키워드 1개에서 2개, 이거를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로 가져갑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정말 상품 하나만 세팅하는데도 거의 하루를 다 보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정확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요. 맞습니다. 이게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가 랜덤으로 잡히고 많이 잡히죠. 그럼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순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키워드도 다시험 보고서 이런 데 들어가면 키워드조차도 무엇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서면 최대한 쪼개놓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저는 메인 광고주 같은 경우는 딱 1개만 넣었습니다. 키워드 1개에 소재 1개, 키워드 1개. 딱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그룹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뭐 저만의 노하우기도 한데 제가 한번
영상 찍을 때 공개를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뭐 홍보라기보다는 뭐 근데 이게 또 세팅을 하는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결국에 같은 맥락인데요. 최대한 쪼개는 거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룹 세팅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사실 이 그룹 세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네이버 시스템 자체가 좀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게 왜냐면 이런 그룹 세팅하는 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도 막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업이지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이런 세팅을 시작하면은 아침에 시작하지만 점심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좀 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시간적으로 쏟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 사실 좀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좀 이게 뭐 마케팅 팀이 따로 있으시다고 하시면 좋겠지만 없으시다고 하면은 대행사 저희를 맡겨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다른 대행사들도 좋지만 좋으니까 좀 대행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저희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네, 거. 저한테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광고주분들, 1,000만 원, 5천만 원 사이 광고주분들은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딱 관리를 할 때 이제 광고주분들이 세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한숨을 쉬고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언제 나오지? 이러면서 물론 다 합니다. 다 세팅도 잘 해요. 그리고 이게 세팅을 하면 제외 키워드를 걸어 놓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키워드가 잡혀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제외 키워드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본업에 계신 마케팅, 그러니까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이건 정말 거의 100% 솔직히 작업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너무 많이 작업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더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면 좀 간단한 얘기고 좀 기초라고 한다면 또 기초적인 얘기였는데 조금 좀 잘 전달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항상 뭐 저희야 뭐 항상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쵸.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거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어떻게 오늘 사실 말씀 좀 다 하신 것 같나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사실 제가 운영하는 방안이어서 좀 이렇게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이 좀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광고에는 정답이 없지만 이제 그런 정답이 없는 것들을 좀 줄여 나가면서 정답을 만들어 가는 게 좀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과정이 그런 부분의 일부분인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 그냥 정답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물론 농담이고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진짜 막 표현 완전 박살도 나보고 정말 막 초대박도 막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100%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업종마다 또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더 빠르게 정답을 좀 찾아낼 수 있고 많은 가설들과 전략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맡겨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쇼핑 검색 광고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진행하시다가 쇼핑 검색 광고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좀 너무 좀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이쪽에 있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의 것 그대로를 전하는 빨간맛 팀장 양세준 팀장이었고요. 저는 김태민 대리였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